복소수 알파가 주어져 있는데 4차식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처음에 만나면 일단 우리는 이 알파를 좀 조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만 넘겨서 일단 요 식을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서 요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요거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는 본인의 선택. 여기 식에다가 알파 제곱들을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식을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가 지금 2차식이죠. 요건 지금 4차식이란 말이야. 나누게 되면 어쨌거나 2차 몫이 생기면서 나머지는 1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나누기로 한번 구해 보겠어요.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나누기.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 0으로 된 걸로 나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식의 구조를 살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하가 제곱, 이렇게 될 테고, 빼줍시다. 그쵸? 지워주면서 이렇게 더하기 1. 이제 두 번째 3 알파를 곱해서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에 6알파 제곱, 여기 이제 15 알파 나왔는데, 이제 요 자리 잘 맞춰가면서 다시 한번 빼주면은 여기는 9알파 제곱 마이너스 15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오겠죠. 한 번 더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 알파 제곱, 그러면은 이렇게 18의 알파 마이너스 45 빼줍시다.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3 알파 플러스 46. 그쵸?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 식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식이 요것과 요거의 곱으로 바뀌면서, 그쵸?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바뀌고, 나머지 요 모양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게 이제 실제 0인 값이라고 주어진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0이 돼서 얘는 요 식과 똑같은 값을 갖겠다. 그쵸?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파에다가 저 1-2i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1-2i 플러스 46.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3에 요거니까 13 플러스 66i 이렇게 돼서 이 식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어쨌거나 복소수를 만나게 되면 이 i가 사라지는 형태로 식을 한번 바꿔보시고, 그 나온 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나누기 한번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 생김새들이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곱셈 공식의 변형 형태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풀기 전에 요런 모양을 갖고 있는 요 식의 변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개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놓고, 요것들이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묶냐면은 A, B, X, Y가 하나씩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요거랑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줄게요. 그래서 요거만 따로 두 개씩 써볼까? 요렇게 요거랑
그죠? 더하기 요 부분 요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요 A, B, X, Y가 다 곱해져 있는 그 항을 한 번씩 더하고 뺄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이 두 배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빼줘야겠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사실은 여기다가 빼고 더해도 문제되진 않죠. 이렇게. 대신에 순서는 좀 중요하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나로 생각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 그치? 근데 플러스일 때가, 그리고 밑에가 마이너스일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도 bx ay 전체의 제곱인데 요 순서 지켜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치? 그럼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내봅시다. 3의 제곱, 5의 제곱, 요거에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을 계산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a, b, x, y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a, b, x, y. 그래서 ax 요거랑 by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그렇죠?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이제 요 순서를 지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bx 30, 그렇죠? bx 그 다음 ay 21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와? 플러스일 때 53의 제곱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에 똑같이 지켜둔다고 그랬죠? 9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되는 마이너스가 되면은 17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되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더했을 때 51의 제곱.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요 둘의 합의 꼴로 바뀌어. 근데 이제 m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m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9, 17, 51, 53 이렇게 4개가 될 거고 아닌 건 3번 19가 되겠네. 그쵸? 지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이 나와 있어. 그쵸? 그러면 먼저 근각외세 관계를 일단 생각해야 돼. 합이랑 고, 그쵸? 마이너스 6하고 4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을 봤더니 요런 두 근을 이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은 다시 저 값들을 구하고 합과 곱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해봅시다. 뭐랑 요거 제곱한 거.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게 두 근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구한 걸 합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줍시다. 이건 그냥 제곱하면 될 테고, 이거 이렇게 좀 변형을 해야겠다. 그치? 변형을 해서 36 빼기 8이니까 28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린 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제 따로 이렇게 각각 구해. 이렇게. 합은 더하면 되니까 44. 곱은 요거랑 요거. 곱하게 되면 이게 448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내면 되겠다.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해주고 합해서 44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곱은 그대로, 그렇죠? 요게 이제 최종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대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하지, 우리한테는.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접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는 그 상황이 첫 번째. 그렇죠. 일단 접해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니까. 접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접하는 상황은 두 함수가 같아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요 함수식과 여기의 함수식이 같아지는 x가
하나는 얘기가 되겠죠. 접한다는 얘기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우리가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랑 똑같으니까 판별식이 0이에요. 그렇죠? 판별식은 이걸 제곱해서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0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접하는 상황을 만든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돼야겠구나. 그렇죠? 그 말은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곱 있으니까 제곱이 있는 항과 k가 있는 항과 아무것도 없는 그 항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36이 k제곱이 있고 k가 있는 자리는 여기에 4ak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남은 숫자는 4a 더하기 4b 이게 지금 0이 되는 상황인데 k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이 부분들이 다 0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 봤더니 이제 a가 6이면 0이 되고 마찬가지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일단 6이 될 테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접하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상황에 맞는 식이 k에 관계없어야 된다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그 복소수에 대한 어떤 거듭 제곱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저 복소수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그들의 거듭 제곱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로 찾아야 돼요. 우리는 z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될 테니까 양쪽에 1-i 요거에 켤레 1 플러스 i를 곱해주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이게 그냥 i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네요. 우리가 그래서 i가 나왔으니까 z제곱은 당연히 i의 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1 세제곱은 여기에 z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4제곱은 다시 여기에다가 i 곱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거 제곱도 좋아. 그치? 1 봤더니 i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4개가 반복이 되는 모양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4개의 반복은 합이 0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만 고민하면 되겠네, 우리가. 요렇게를 더한 거를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런 구조를 갖고 있네. 이 앞에 것들만 먼저 쓸게요. 그래서 앞에 것들만 이렇게 써보면은 마지막 요렇게랑 요렇게 되겠죠? 맨 앞에 있는 거 항의 앞쪽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을 쓰겠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 걔들은 여기부터 그래서 줄 맞춰서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이 오고 하나 더 있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이거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일단 z를 한번 더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다시 한번 빼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요거를 더해주겠어요. 그럼 여기도 요걸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면은 4개짜리 0 합이 그쵸? 여기 4개짜리가 5번 나오잖아.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저 식은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어서 결국 남는 게 5구나. 그렇죠? 근데 얘는 또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었고 z가 i니까
요 식으로 정리가 간단하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요게 답이네요. 이렇게. 일단 거듭 제곱의 합 요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규칙성 찾는 게 1번. 그리고 구하는 식에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피는 게 2번. 그게 잘 해결된다면 문제는 잘 풀리겠죠. 이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주어져 있고 그들의 이제 값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네요. 일단은 그래서 px가 x 세제곱으로 가는 이 모양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준 거니까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작정 ax 제곱 이렇게 미지수 둬서 이걸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계산을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3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은 웬만하면 안 푸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볼까? 이걸 한번 이대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요 2를 넣었더니 2가 나왔는데, 이거는 1 곱하기 2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봤더니 3을 넣었더니 6이 나왔는데, 이렇게 2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잖아. 마찬가지죠. 요놈은 3 곱하기 4로 볼 수 있지, 우리가.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확인을 해보면 px라고 하는 저 3차식과 x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 빠진 애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집어넣는데 하나 빠진 애. 요 방정식의 근이 2, 3, 4구나. 얘는 이제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이제 실수 없이 잘 풀릴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걸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렇지? 넘기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여전히 최고차항 계수는 1인 3차식이 되겠고, 요것들을 인수로 가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x가 바로 나올 수 있겠다. x 빼기 3, x 빼기 4에다가 다시 넣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5, 4, 3 더하기 7, 6. 다 계산하면은 60 더하기 42. 그래서 102가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당연히 미지수를 3개를 잡고 풀어도 좋고, 아니면 인수들을 각각 갖고 있는 어떤 다른 형태로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이 문제는 요걸 찾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fx와 gx가 A가 포함되어 있는 2차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일단 요 A, B, C, D, E의 좌표를 A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A가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먼저 A하고 B는 어때요? A하고 B는 요 fx하고 마이너스 9a가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fx 요거랑 요렇게가 만나는 교점. 근데 이제 마이너스 a는 0이 아니죠. 문제에서도 주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x제곱이 9가 되는 거라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3하고 3이 나올 거니까 a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 y좌표는 그대로 마이너스 9a. b는 3,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C, D의 좌표는 어때요? C와 D의 좌표는 요 GX하고 AX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죠. 그러니까 GX
A의 X 플러스 1 요거랑 AX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여전히 A는 이제 0은 아니니까 나눠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나눠주고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X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1이거나 0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1 빼기 A거나 마이너스 A거나 이렇게. 그럼 이제 더 작은 게 이 친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C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더 작잖아. 그죠? 요거예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제 D의 좌표는 요거 1 마이너스 A. 그래서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되는 거지.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합시다. 우리는 여기. Y는 AX.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테고,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A의 1 빼기 A. 그쵸? 이렇게. 그래서 C와 D를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2는 요 Y는 AX와 요거의 교점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점 5개의 좌표를 구했어요. 자, 이제 2번. 2번은 여기 요 삼각형에 이렇게 D, B, E의 넓이를 이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밑변이랑 높이를 좀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밑변하고 요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요 길이. 그래서 넓이를 일단 2분의 1은 곱해야 되겠으니까 곱해 놓고 미리. 밑변 어떻게 구하죠? B, E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직선상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 Y는 마이너스 9A라는. 그러니까 X좌표, B의 X좌표에서 E의 X좌표 빼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또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 D. D의 Y좌표에서, 그렇죠? D의 Y좌표에서 요 직선의 Y좌표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은 여기가 12,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쵸? 3번은 ABDC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문제인데 ABDC는 여기 이만큼이에요. 그쵸? 지금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를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라 이건데, 자 먼저 요거 2번에서 구했던 삼각형 DB 이 친구의 넓이 요거 그냥 일단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0A.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 요거 S죠. S한테 SA라고 하겠습니다. SA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해질 거예요? 지금 여기, 그쵸? 이거 삼각형 여기에서 이제 뭘 빼주면 되겠어요? 삼각형 CAE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해봅시다. 방법은 같아요. 일단은 밑변 요거 이렇게 여기다 구할게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A하고 E의 X좌표 A하고 E 빼주면 되니까 6이죠 바로.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C의 Y좌표 여기에서
여기 이거 빼는 거죠. 그렇지? 9a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7a.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빼줍시다. 그래서 최종적인 SA의 식을 다시 구해보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3a. 자, 이 SA의 최대 최소를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요 범위에서. 그렇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를 A를 X로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치? 축은 얼마가 되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11. 그쵸?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4하고 8 누가 더 여기에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4는 여기 2분의 8이고 그렇죠? 8은 2분의 16 여기 16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1이 들어갔을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S의 2분의 11 최소값은 S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4분의 121 더하기 이렇게 2분의 11. 요거는 마이너스 3에 64 플러스 33 곱하기 8.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을 마무리해 보면 여기는 2분의 11의 제곱이 3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고 일단 요게 3개 있는데 요거는 121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하나 남겠죠. 4분의 363이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8로 묶어볼까요? 8로 묶어주면은 33 빼기 24. 이거는 이제 9가 되니까 72. 그리고 최대값은 4분의 363이고, 최소값은 72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일단 힌트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좌표 잘 구해보고 두 번째 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까? 세 번째 요거 빼서 요 사각형 구하는 문제까지 이어주려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정리하고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